자, 오늘부터는 그 워크맨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던 모델을 하나하나 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981년에 출시됐던 워크맨 2인데요. 자, 이번 두 번째 모델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요. 자, 첫 번째 모델은 1979년 7월 1일 날 발매된 TPS-L2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서 주인공이 음악을 듣던 그런 모델인데, 이 모델은 이 이전에 그 프레스맨이라고 하는 기자가 휴대하고 다니면서 녹음을 했던 그런 업무용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녹음 기능을 빼고 스테레오 회로를 넣으면서 이제 워크맨의 첫 번째 모델이 출시돼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다만 이 모델은 그 일반 개인이 음악을 즐기는 용이기보다는 업무용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개인용 음향기기에 걸맞는 디자인으로 새로 개발된 것이 바로 워크맨 2라는 모델인데, 기존의 모델이 이 버튼 배열이라든가 구조가 다분히 좀 업무용에 막 걸맞는 약간 투박한 스러운 모델이었다면, 워크맨 2는 이제 음악을 좋아할 만한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완전히 변신을 했습니다. 물론 크기가 줄어든 것도 뭐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존의 버튼을 이 전면, 사실은 이게 전면이 아니라 후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 테이프가 플레이되는 이쪽을 앞면으로 본다면 이쪽은 후면이 되겠죠. 후면에 이렇게 버튼을 아주 직관적으로 스톱, 플레이, 그 다음에 리와인드, 패스트 포워드, 그 다음에 볼륨 버튼까지 이렇게 배치를 해서 막 그 일반 가전제품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테이프 2개 정도의 크기의 음향기기로서의 모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구현해냈고요. 여기에 플러스 기존 첫 번째 모델에는 없었던 색상의 다양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랙과 레드가 추가가 되면서 이제 패셔너블한 그런 디자인의 어떤 서막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델은 뭐 당시 밀리언셀러가 되는 등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큰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당시 일본의 양대 전자업체 중 하나였던 파나소닉, 당시에는 나셔널이었죠. 나셔널이 이런 소니의 그 돌풍을 목도를 하고, 이쪽에서도 역시 기존의 큰 벽돌만한 헤드폰 스테레오에서 똑같이 컴팩트한 모델을 내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82년경에 출시된 내셔널의 월드웨이라는 모델입니다. 자, 직접 두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듯 보이지만 워크맨 2보다도 살짝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경량화와 소형화를 실현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워크맨 2와의 차별점이라면 역시 버튼의 별이 있는데, 워크맨 2가 모든 버튼을 전면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반면에, 이 당시 내셔널 파나소닉은 패스트 포워드와 리와인드 버튼을 이렇게 구동축에 맞물려 가지고 바로 이쪽 두 개 구동축이 버튼이 되는 그러한 좀 혁신적인 그 메커니즘을 구현을 하고요. 상단에 스톱과 플레이 버튼을 이제 배치를 합니다. 사실상 그 허리띠에 차고 다니는 걸 생각한다면 워크맨 2보다도
이 내셔널이 출시했던 월드웨이 이 모델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워크맨 2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플레이어 한 개를 두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어폰 단자가 2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워크맨 2가 테이프를 노멀과 메탈 테이프를 이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셔널 월드웨이도 노멀과 메탈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워크맨 2가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테이프를 제거하고 안에다가 배터리 두 개를 넣는 약간은 좀 불편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반면에 내셔널은 외부에 배터리를 바로 탈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월드웨이 역시 워크맨과 마찬가지로 이 모델을 출시하면서 블랙과 그 다음에 이 화이트 모델인데 소니의 기존의 그 실버, 블랙, 레드 모델에 앞서서 오히려 디자인은 더욱더 차별화되고 뭔가 작은 오브제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또 구성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이 모델은 다분히 그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원색, 그러니까 빨간색과 검은색 그리고 흰색을 배경으로 해서 마치 작은 오브제를 보는 듯한 그런 형태의 모델이 나왔었고요. 지금 봐도 아주 훌륭한 디자인의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모델은 다분히 봐도 약간은 세련되면서도 나이가 먹은 분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좀 점잖은 디자인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보다는 30대, 40대 이후에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점잖은 모델로서 그런 디자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본 모델을 포함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색상도 다르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차별화되고 하면서 기존의 워크맨 2가 가졌던 디자인 특이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던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당시 1981년에 워크맨 2가 생산이 되면서 본격적인 전 세계 시장에 헤드폰 스테레오의 그 인기가 서막이 올랐고 밀리언셀러가 되면서 개인용 휴대 음향기기의 시장이 이제 활짝 열렸는데요. 이때 당시에 소니의 라이벌이었던 내셔널 파나소닉이 경쟁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을 하게 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용 음향기기인 워크맨, 헤드폰 스테레오에 더욱 그 관심을 갖고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크맨 2라는 모델은 기존의 첫 번째 모델인 TPS L2라는 모델을 혁신적으로 디자인 개선, 그 다음에 메커니즘도 개선이 된 그런 모델로 1981년에 돌풍을 일으킨 모델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레드와 블랙이라는 두 가지 색상이 추가가 되면서 총 세 가지 색상으로 시장에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워크맨의 디자인 경쟁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니의 워크맨 인기를 목도한 경쟁사 중에 최대 경쟁자인 내셔널 파나소닉에서는 월드웨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콤팩트한 헤드폰 스테레오를 출시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워크맨 2보다도 더 소형화된 메커니즘으로 시장의 경쟁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상 어른용, 그 다음에 청소년 또는 젊은이용으로 디자인을 더욱더 차별화한 그런 모델로 당시 불붙기 시작한 개인용 헤드폰 스테레오 시장에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워크맨 역사에서 가장 인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워크맨 2와 그리고 이에 경쟁 상대로 뛰어든 나셔널 파나소닉의 월드웨이 두 가지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모델로 또 여러분께 좋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